안녕하세요. 설계하는 목수에 문의사항 남겨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 영상입니다. COMCGMAN 님께서 다시 남겨주셨는데요. 이 문선이 이렇게 회전이 된다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그 첨부 파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첨부해주신 파일 열어보니까 자, 이건 지울게요. 타일링은 잘 하신 것 같네요. 이렇게 문선이 돌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이제 제가 좀 살펴보니까 수직으로 이렇게 경로를 세운 이런 형상에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사용자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거는 개발사에 문의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용자 문제가 아니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바로 이 파일에서 해결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런데 우리는 작업을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법을 써서 한번 작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룹으로 묶여있는 이 부분을 그룹 해지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돌아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그룹 해지를 하면은 3D 화면에서 안 보이게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3D 갱신을 이때 한번 눌러줍니다. 그럼 다시 이렇게 3D가 갱신돼서 나타나고요. 자, 이 부분이 문제가 됐죠. 이 수직 경로를 갖는 로프트에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이 부분을 삭제를 하고요. 수직 경로를 쓰지 않고 스위프에서 스위프를 쓰겠습니다. 도구는 똑같죠? 똑같은 스위프로 자, 이렇게 그려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60 경로 길이를 60으로 지정을 하고요. 우클릭. 자, 이렇게 설정 창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에서 이 경로를 따라가는 프로파일의 이 형태를 우리가 수직 경로에서는 바닥을 바라보는 요 평면상의 프로파일을 썼다면은 여기에서는 이 긴 방향, 수직 방향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이쪽 긴 수직 방향에서의 경로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맞춤 경로 선택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프로파일로 넘어가서 사각형 형태 프로파일, 여기에 다리 단면 프로필로 되어 있는데 이걸 선택을 해 두셔도 됩니다. 여기서 크기를 조정을 하겠습니다. 폭을 15, 높이를 요 천장까지 높이 2400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준점 지금 중심으로 기본 값이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왼쪽 하단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경로와 모서리가 만나도록. 자, 그 다음에 높이는 지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자, 얘는 이제 평면에서 경로를 지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경로가 화면상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재질 변경은 똑같은 방법으로 재질 찾기 해서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 객체 위 텍스처 변경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속성 안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재질을 변경을 해주셔도 돼요. 아까 진행 과정에서. 자, 이거를 다른 부분에 다시 한번 복제 이동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다시 선택하기 편리하도록 다시 그룹을 잡아 놓는데요. 추가 선택 제가 지금 컨트롤을 눌렀고요. 여기에서 컨트롤 G 하면은 로컬 그룹 생성이죠. 혹은 드래프팅에서 2D 그룹, 로컬 그룹 생성, 이렇게 생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만들어진 그룹에 대해서는 레이어가 이중으로 걸리게 돼 있어요. 이거는 앞전에 설명을 해드리진 않았는데 아치라인 안에서 그룹을 만들게 되면 이게 그룹이라는 레이어에 할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룹 편집에 들어가서 객체를 하나하나 선택하면은 이 객체가 소속된 레이어가 또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새로 이제 이 그룹에 대해서 레이어를 할당을 해주겠습니다. 문선. 자, 이렇게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요.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룹 레이어를, 그룹이라는 레이어 이름이죠. 이거를 문선. 자,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문선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자, 밑에 보면 어떤 옵션이 있냐면 이런 옵션이 있어요.
그룹 속성을 요소에 적용, 그리고 레이어 강제라고 했습니다. 레이어 강제 체크를 하게 되면은 이 그룹 안에 포함되어 있는 요소들, 이 안에 스위프로 만든 요 문선, 람마 이런 요소들이 각각의 레이어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룹 편집에 들어가서 선택해 보면은 문선 레이어로 다시 할당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이 소속된 레이어를 그룹 하위에 포함되어 있는 목록에 강제로 적용을 한다, 이런 옵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레이어 강제 한번 체크를 하게 되면은 여기 비활성으로 나타납니다. 조금 번거롭긴 하겠지만 이렇게 생성한 문선을 다시 한번 복사 이동해서 배치를 한번 다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배치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문선을 다시 한번 배치를 했고요. 자, 이렇게 배치한 문선은 레이어를 방금 전에 구별을 해줬기 때문에 이런 옵션을 쓸 수가 있습니다. 레이어에서 레이어 걷기라고 있죠. 자, 레이어 걷기에서 나타나는 이 레이어 항목들은 지금 이 프로젝트 파일에서 지금 3D 뷰포트 요 화면에 있는 요소들이 가지고 있는 레이어 목록이 여기 나타나는데요. 문선 이제 나오죠. 자, 이 문선 레이어를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하나만 해지하게 되면은 문선이 없는 상태의 문을 빠르게 화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다시 누르고 선택, 해지, 선택, 해지. 이런 식으로 레이어를 껐다 켰다 화면에서 전환하는 것을 빠르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선을 했으니까 걸레바지 작업이 안 돼 있는데 걸레바지도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추가적으로 걸레바지 몰딩 넣는 방법도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인테리어 메뉴에서 스위프 하위에 보면은 방에 의한 몰딩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편리한데 방에 의한 몰딩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 방이 이렇게 영역이 거미줄처럼 걸리게 됩니다. 자, 거실을 한번 해볼게요. 거실을 클릭하게 되면 자동으로 여기에 걸레바지들이 이렇게 생깁니다. 자, 그런데 잘 보면 이 걸레바지가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설정값에 의해서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 벽 안으로 먹어 들어가죠. 자, 우클릭해서 선이 아니고 넘겨볼까요? 벽 아니죠. 몰딩 나왔을 때 속성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속성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방에 의해서, 이 방의 형태에 의해서 걸레바지가 생성이 됐는데 이 명령의 좋은 점은 개구부를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구부 문이 있는 위치는 이렇게 걸레바지가 자동으로 끊겨서 나타나게 됩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자, 여기에서 따라가는 프로파일 직사각형 선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기준점을 변경을 해줍니다. 오른쪽 하단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걸레바지가 벽 안으로 먹어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화면상에 벽 바깥으로 잘 돌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요. 자, 너무 두꺼우니까 프로파일도 한번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속성 다시 들어가서 크기를 15에 높이 100으로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확인. 자, 그러면은 15에 높이 100짜리 걸레바지가 생성이 된 게 확인이 되고요. 여기 보면은 살짝 바닥 아래로 들어간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여기 타일링 두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선이 안 보이고 살짝 안으로 내려간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것도 좀 보기 싫다 그러시면은 살짝 높이를 올려주시면 돼요. 요거 선택하시고 기본 높이 있죠? 한 5mm 정도 올려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엣지가 정확히 타일 위에 타고 올라가는 그 높이만큼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배치된 걸레바지를 좀 편집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 부분 싱크대가 만약에 이 부분에 놓인다고 한다면 여기 걸레바지가 이렇게 여기까지 돌아갈 필요는 없죠. 자, 이런 부분은 자, 걸레바지 선택을 하고 이 선 위에서 부분 삭제 해줄 수가 있습니다. 부분 삭제.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한 걸레바지가 제거가 됩니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겠죠. 필요 없는 이런 부분을 부분 삭제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삭제해서 중간에 이렇게 비어있는, 이렇게 끊겨있는 경로가 생기더라도 이 걸레바지는 한꺼번에 이렇게 선택이 되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선택하고 편집하기가 편리해집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끝점도 매듭 이동 혹은 길이 변경. 길이 변경은 이 선이 경로가 진행되던 방향으로 늘어나고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길이 변경하면 편하겠죠.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요만큼 뭐 맞춰서 길이 변경을 해준다 했을 때 이렇게 요만큼 경로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경로를 여기에서 추가를 해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이 끝점에서 행 추가 이런 걸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해서 경로를 추가를 해주는 거죠. 행 추가. 이런 식으로 걸레바지를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편집을 해줘야겠죠. 문선과 만나는 부분에 길이 변경. 문선, 그쵸? 이렇게 서로 중첩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은 편집을 다시 해주시면 될 거고요. 우리 천장에 돌리는, 천장면에 맞춰서 돌리는 몰딩도 마찬가지로 걸레바지 만드는 식으로 방향에 의한 몰딩 할 수도 있지만 몰딩은 보통 문보다 높은 위치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개구부에 의해서 이 경로가 잘리는 게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해서 물론 이렇게 이동을 해서 이렇게 이어서 표현을 해도 되지만 자, 이런 방법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스웨이프에서 수평 몰딩. 자, 수평 몰딩 선택을 해서 마찬가지로 경로를 요 거실에 요 테두리만큼 이렇게 따라서 그려주면 되는데 이렇게 따라 그려주는 것도 귀찮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빠르게 하기 위해서 천장 기능을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빌딩에서 지붕 말고 천장을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어요. 천장에서 일반 자동 천장. 천장이 이렇게 거미줄처럼 영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거실 영역을 선택을 하고요. 그러면은 일반 자동 천장이 이렇게 생성이 되는데 기본 높이가 얘가 2600으로 들어가 있어요. 높죠? 이 안에 실제 벽 높이보다 높기 때문에 이 벽 높이에 맞춰서 한 2400으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벽 높이랑 얼추 맞게 좀 낮네요. 이 벽이 선택해 볼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두께 20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께가 위로 이렇게 20이 올라가 있다는 얘기죠. 요 바닥 부분은 요 내부에서 보면은 이렇게 천장 높이가 2400의 높이에 맞춰진 게 보입니다. 자, 어쨌거나 우리 2400이라고 지정을 하고요. 자, 이 천장 만든 것을 좀 이동을 해주겠습니다. 자, 컨트롤 B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컨트롤 B가 이동에 대한 단축키입니다. 자, 여기에서 자, 여기 빈 공간에 천장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천장 속성에 들어가서 보면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자, 일반 설정 탭 부분에 가면은 2D 표현이 상징적인 화면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상에서요. 단순화된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상징 기호 표시가 이제 생략이 됩니다. 단순화된으로 변경을 해 놓을게요. 자, 요 테두리를 사용하려고 요 상징 기호를 껐습니다. 자, 그리고 인테리어에서 다시 스위프에서 수평 몰딩 선택하겠습니다. 요 테두리를 따라 그려도 되지만 자, 요런 옵션을 쓰려고 해요. 영역의 내부점을 클릭. 여기 막혀있는 패선이기 때문에 요 내부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방의 형상과 천장의 형상은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자, 일단 생성된 몰딩을 살펴보면은 자, 일단 바닥에 있죠. 바닥에. 자, 높이를 2400으로 올려줄게요. 자, 그런데 천장보다 튀어나갑니다. 프로파일 편집을 좀 해줘야겠죠. 속성에 들어가서 자, 프로파일을 기준점 오른쪽 하단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파일에 폭 예를 들어서 80에 뭐 높이 20 이렇게 놓을까요? 좀 납작한 몰딩으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확인. 자, 이게
자, 천장과 겹쳐져 있는데, 자, 이거 왜 그러냐면, 위쪽을 했어야 되죠. 그죠? 높이의 기준이 여기가 됐어야 되죠. 천장에 붙는 거니까, 바닥에 붙는 거면 하단이고, 천장에 붙는 거면 위쪽이 돼야 되니까요. 위쪽으로 다시 바꿔주고 확인하겠습니다. 그럼 천장 밑에 이렇게 몰딩이 붙게 됩니다. 자, 요거를 이동을 다시 해주면 될 텐데, 그 전에 천장을 선택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천장에서 속성 들어가서 2D 표현을 상징적인 이렇게 설정을 해 놓겠습니다. 이게 몰딩의 선과 그 천장의 테두리 선이 겹쳐지기 때문에 선택을 이렇게 요 기호에 선을 선택하면 빠르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B 해서 방 안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이동을 해줍니다. 자, 천장이 이렇게 생성이 됐는데요. 내부를 보기 위해서 부분 3D 생성 눌러서 이렇게 잘라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천장 밑에 몰딩이 잘 이렇게 돌아가는 화면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 걸레바지하고 몰딩도 재질을 바꾸고 싶다면은 똑같은 방법으로 재질 찾기 해서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 개체 위 텍스처 변경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한꺼번에 몰딩과 걸레바지가 수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걸레바지 몰딩 만드는 거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작업을 계속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